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주는 일단은 어제였죠. 어제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니까 고용시장의 개선, 네, 실업률도 하락하고 고용이 22만 명까지 올라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모습으로 고용시장의 개선이 나타나면서 그나마 미국 주식시장에 하락하는 그 브레이크를 확 잡아줬다. 그 다음에 악재 시장이 조금씩 적응해 간다. 대표적으로 이제 항만 노동자 파업은 일단은 끝이 나는 것 같고, 전쟁도 물론 이제 더 확전될 가능성도 있고, 확전 소식도 들리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조금씩 악재에 적응해 가는 그런 시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주로 내일부터죠. 이제 실적 장세로 이제 시장이 급속하게 변하는 모습. 여기에 CPI, 10월 10일 로보택시 관련 발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이제 숫자의 싸움으로 시장이 변질돼 가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깊은 건 고용시장이 개선이 됐다. 이게 이제 핵심 키포인트죠. 고용시장 개선이 향후에 주식시장의 하락 브레이크를 잡을 것이다. 물론 이제 상승으로 끌고 가는 데는 한계에 부닥치고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하락 브레이크를 잡아줬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요일 미국 증시를 보면 다우는 플러스 0.81, 나스닥은 플러스 1.22, S&P 500은 플러스 0.9, 항생이 2.82까지 금요일날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밀었던 타이거 차이나 CSI 300 레버리지인데, 저는 이제 금요일날 이익 실현을 좀 하라 그랬는데 너무 강하게 올라와서 이익 실현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월요일 또 오면 좀 올라오면 이익 실현을 좀 하셔라. 근데 30%는 좀 덜고 내고 기다리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아마 7일까지이고 8일날부터 열리는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8일인지 9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는 시장에 기대감을 갈 수 있으니까 중국 이제 홍콩 항생이 중국 본토를 대신해서 거울의 역할을, 미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데, 하루에도 종목이 20%씩 왔다 갔다 하는, 얘들은 상한가 폭이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데 일단은 상승 트레이로 올라간다. 종목을 우리가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지수 플레이를 하자. 오늘은 제가 이제 추천 종목으로 타이거 차이나 이제 반도체를 ETF를 좀 추천을 해놨는데, 우리 카페에서 한번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았다, 브레이크가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YY로 4.1로 빠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노동도 22만 3천 건. 네, 아주 지난달에 11만 8천 건이었는데 22만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면서 고용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게 이제 브레이크를 확실히 잡은 거죠. 22만 3천 건. 네, 금리는 2년짜리는 3.924, 거의 0.8bp 움직였으니까 10년짜리는 3.969, 1.2bp. 그 전날이 좀 많이 움직였죠. 이제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크게 상승하지는 않고 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WTI인데 1% 상승해서 74.45달러. WTI가 물론 상승해서 올라오지만은 우리가 염려할 만큼, 머리 싸고 두루 누울 만큼 그렇게 아주 개판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4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주말에 확장 여부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또 긍정적이지 않는 소식들이 막 들려오네요. 지상군의 투입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는 레바논에서 우리 교민들을 철수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복잡한 양태로 엮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란이 계속 발을 빼려고 이제 선거 후까지 좀 선거 전까지 참는 모습을 보였는데 발을 들여놓고 말았는데, 이게 어떤 양상으로 갈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계속 발을 들여놓기를 바라고 뭔가 명분을 가지고 공격하기를 바라는 건데, 이스라엘이 참지 못하고 이제 발을 들여놨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는 1.65% 상승해서 124.88달러. 네, 하락하던 테슬라가 다시 브레이크가 잡혔습니다. 3.91% 상승하며 25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상보다는 인도량이 낮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또 시장은 반대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10월 10일 로보택시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로보택시에서 약간 부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뭔가 진보를 하고 있는 것은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350까지는 들고 가자. 네, 반도체의 바로미터가 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42% 상승을 하며 마쳤습니다. 달러 움직이 한번 봅시다. 네, 달러 움직이를 보면은 달러 지수는 0.48% 지수는 상승해서 102.239, 100에서 계속 놀다가 이제 102까지 달러가 강세로 올라왔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글로벌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을 때는 달러는 강세로 간다. 두 번째 이제 금리를 50bp나 이제 물 건너가는 것 같아요. 추가로 25bp나 이런 것들이 달러 강세로 몰고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엔화도 달러 대비 148.74엔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올라오죠. 네, 이시바라가 우리 일본은행 총재에게 이야기를 했다. 달러 강세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들리면서 엔화가 약세로 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좀 안정적이죠. 글로벌 시장이. 자, 이번 주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았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시장 전망을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여전히 나름 강한 미국의 경제 펀드멘탈이 금요일 날 보여줬죠. 고용지표가 이걸 보여줬습니다. 소폭 가격 조정 및 기간 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재상승 전망이 예상이 된다. 그러나 박스권 정도이지 박스권이 이제 거의 중간 정도까지 밀렸다가 다시 이제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가는 정도. 그래서 박스권 프레이지 이걸 뚫고 갈 그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없다. 박스권 상단으로 가는 프레이. 여기서 한 10% 정도 오르면 또 이익 실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이번 주에 9월 ISM 제조업 및 서비스 지수를 발표를 했죠. 네. 9월 ISM 지수는 제조업 수축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업은 반대로 견조한 호조를 이어가는 반대되는 모습이 재확인됐습니다. 지난주 발표가 있었죠. 이번 주가 아니라. ISM 제조업 지수는 47.2를 기록해 전월 수준을 유지했으며 ISM 서비스업 지수는 54.9를 기록해 전월 51.5 대비 또 시장 51.7 대비 크게 상회를 한 그런 모습,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내죠. 제조업은 약간 슬로우다운 해주고 다음에 서비스업은 활발한 모습. 세부 지표를 보면 제조업 신규 주문은 46.1에 그쳤으나 반면 경제의 90%를 가까이를 설명해주는 그러한 서비스업 신규 주문은 59.4로 2023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업 신규 주문이 잘 되고 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씹힐줄이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최근 미국의 2019년 이후에 GDI, 국내 총소득과 개인 저축률 데이터의 대폭 상향 조정과 같은 미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크게 완화시켜주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GDI, 국내 총소득이라는 단어가 이제 시장, 우리 이제 GDP는 잘 아는데 GDI는 뭐냐? GDI는 영어로는 이제 Gross Domestic Income이라고 그러죠. 네. 다시 말해서 한 나라가 일정 기간 벌어들인 모든 최종 생산물 가치를 나타내는 실질 국내 총생산 GDP에 환율이나 수출입 단가 등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무역 손익을 더해서 산출한 게 GDI죠. 그래서 GDI는 수출 가격이 상승하면 국외 유입 소득 상승으로 증가하고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 거꾸로 국외 유출 소득 상승으로 줄어드는 그런 모습. 실질 GDI 감소는 국민 전체 실질 소득 감소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인데 GDP에 이렇게 이제 환율 움직임에서 수출과 수입에 들어가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더해서 나타내는 실질적인 미국의 국내 총소득이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2%대의 견고한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브레이크를 확 잡아주는 거죠. 여기에 미국 실업률 고용지표 상승은 조정이 거의 왔음을 알려주는 굿 뉴스이다. 네, 거의 다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짧은 골디락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고용이
확실하게 시장의 모든 것들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조정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그 마지막 피니시 브로를 고용이 23만 건이 확실하게 브레이크를 잡아줬다. 따라서 더 빠질 이유는 없고 또 미국의 주가 지수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지금 박스권 중간 살짝 위에 있는데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 따라서 여기서 플러스 10% 정도는 추가로 종목 기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차이나 이제 열리지도 않는 지금 닫혀 있는 시장에 들어가는 중국을, 홍콩을 가지고 거울처럼 보고 있는데 중국 시장의 앞날은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중국 시장의 앞날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전략 같은 까지도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분석. 추가 금융정책 이후 재정정책 등 정부가 발표한될 미시적인 재정정책 등의 발표 기대감이 추가 상승을 이끌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에 뭔가 큰 회의가 있는데 미국 선거도 끝나고 이때 기본적인 다양한 아주 어마어마한 부양책이 나올 거다. 실질적인 것들이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굳이 미리 팔 필요 없다. 기대감이 살아있는 동안은 지속 보유를 추천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인민은행은 금리 및 지준율 인하에 이어 26일 개최된 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해 중국 정부는 새로운 현상과 문제가 발생했다는 언급을 통해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30일 발표된 중국 9월 PMI는 시장 예상을 하회하며 둔화세를 지속하며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을 하고 있죠. 오히려 빠진 게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논리적 근거의 받침이 되고 있는 거죠. 주택시장 및 소비의 침체 정도와 정책 시창을 감안하면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중국 경제 지표는 개선보다는 악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죠. 바로 이제 말로만 이제 하겠다고 했으니까 실질적인 정책들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는 이미 다 알려진 상황으로 중국 시장은 과거 지표보다 미래에 발표될 부양책 강도가 더 시장에 좋은 모멘텀으로 작동할 것이다. 중국 정부의 대응 강도 또한 높아지면서 bad is good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쁜 경제 지표는 결국은 부양책을 더 강하게 쓸 수밖에 없는 굿뉴스로 해석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 미국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금융시장의 관심은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부양정책의 방향과 규모, 그 이후의 부양정책 효과에 집중될 거로 보일 거로 예상이 되죠. 12월 경제공작회의. 이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제안과 방향과 전략이 나올 거죠. 시장은 부양책 규모가 최소한 GDP의 5% 수준 6조 위안 이상이어야 된다. 지난번에 이제 아마 4조 위안이 지금 4조 위안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최소한 부양 규모가 6조 위안은 돼야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이병을 보면 그러니까 120조 정도는 써야 된다. 또한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여부를 여전히 또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일단 GDP 규모가 얼마이냐가 제일 중요하다. 현재 중국 경제 둔화가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유효수요 부족에서 비롯되는 점에서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해야 될 지표는 주택시장 관련 지표, 수요 부족을 상쇄할 수 있는 재정지출 추이, 디프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지 여부, 이 세 가지를 주로 봐야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공급 가행을 감안하면 주택시장과 물가 지표가 단기간 내에 개선되는 얘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부양책을 쓰고 6개월 정도 기다리면서 지표가 조금씩 돌아서는 것을 확인해보는 그 과정에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봐야죠. 숫자가 최종 확인되고 오히려 팔아야죠. 결국 중요한 것은 센티의 반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양책을 쓰는 건 센티의 반전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뭔가를 써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자꾸 이제 뭐랄까 잘못된 점만 지적하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부양책을 써야 됩니다.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것은 부양책 숫자가 글로벌 자금의 부양책 숫자와 다음에 글로벌 자금이 중국으로 이동하는지 안 이동하는지 이 두 가지가 또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할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동 문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또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자,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 요인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다. 따라서 확전 여부가 중요하죠. 이번 주말이 이제 금요일 날 이스라엘 안식일이 끝나고 토요일, 일요일 확전을 할 수 있느냐, 공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유가는 다시 안정을 찾을 것 같다. 네, 금요일 날 1%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사라질 것이다. 이번 주에는. 그리고 단기 골디락스가 펼쳐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따라서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사람들이 시장에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중동,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변수인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몰입되기보다는 다음 주 10일 날 발표될 CPI, 미국 군은 CPI, MOF는 0.2% 상승. 예, 우리가 이제 잠정치를 0.3% 상승인데 0.2%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되고, YY는 3.2, 3.2, 그거는 CPI, YY는 3.2, 3.2. 그 다음에 YOY는 2.5% 시장을 예상하는 2.3까지 빠질 것이다. 이 전부 다 유가가 빠졌기 때문이죠. 미국 CPI, MOM으로는 시장은 0.2, 우리는 0.1 정도 나타날 것이다. 네, 그거는 CPI, MOM은 0.2. 네. YY, MOM으로 일반 CPI, MOM으로 0.1.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10일 날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와 함께 CPI 발표가 있는데, CPI 발표는 상당히 시장이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차라리 CPI나 경제지표, 그 다음에 곧 있으면 발표될 그러한 기업 실적에 오히려 방점을 찍자. 이렇게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9일 날은 미국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볼 수 있죠. 자, 이번 주 화요일은 또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정말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여러분 보십시오. 9월 3일 이후부터 한 달 내내 지금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팔았습니다. 지난 10월 2일 날 약 180만 주 팔고, 그 다음은 그 전날은 1100만 주를 팔고, 우리 지난 금요일은 500만 주를 팔면서 멈추지가 않는 거죠. 지금 이제 8조 정도, 9조 정도를 팔고 있는데 향후에 더 이어질 것인가. 온갖 악재가 지금 삼성전자에 다 몰려있다. 그래서 이머징을 줄이는데도 삼성전자를 줄이고, 한국을 줄이는데도 삼성전자를 줄이고, IT를 줄이는데도 삼성전자를 줄이고, 나머지는 줄일 게 없죠. 다 잘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3콤보로 삼성전자가 독립북이 되고 있는 게 매도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번 주 화요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첫 번째 질문은 HBM, 이거 정말 콜테스트 통과해서 들어가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 첫 번째죠. 제가 듣기로는 수율은 약 30%에서 50% 수준인데 콜테스트는 아직 통과를 못한 것 같다. 그런데 재밌는 게 현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콜테스트를 최종 통과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TSMC와 엔비디아 그리고 SK 하이닉스 세 개가 다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엔비디아는 겉으로는 삼성전자에 우호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삼성을 견제하고 있으며, 즉 HBM 가격을 쉽게 내리고 싶은 전략보다는 Q 공급을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가격을 유지해가는 게 훨씬 더, Q를 늘리기보다는 P를 지키는 게 자기들에게는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Q 증가로는 HBM 시장의 대중화로 가는 것보다는 P 공급을 컨트롤하면서 P를 위주로 한 대중화 과정을 좀 더 늦추는, Q가 사실 대중화 과정을 가장 많이 빨리 오게 하는데 이 Q를 좀 컨트롤하면서 P를 좀 유지하면서 좀 오래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TSMC, 엔비디아, 하이닉스 세 개가 한 박자가 맞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삼성이 현재 30에서 50% 수율로 HBM3를 생산하는데 이게 전부 중국에 집중적으로 팔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수율이 30%에서 50% 사이에 나오는데 이 팔단을 중국이 팔고 있다. 중국이 지금 블락에 들어오기 전에 뭔가 사야 되는데 SK 하이닉스와 그다음 엔비디아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삼성전자를 통해서 막 사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은 겉으로는 좋은 소리 하지만 속으로는 나름대로 뭔가
버틸 수 있는 12단까지 갈 때만 버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굳이 8단 9닥다리를 엔비디아에 팔지 않아도 중국 물량 수요로 충분히 지금 생산하는 것을 수요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미국이 이에 대한 보복 여부인데 아직까지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블락은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만약 엔비디아 물량만 막고 삼성 중국 수출에 대한 견제가 없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당분간 12단을 완벽하게 해서 콜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 수 있는지 이런 다행인 면도 있습니다. 최근 본딩 장비 업체인 ASMPT의 M&A 건이 시장의 화두인데 ASMPT 본딩 장비 두 대가 SK하이닉스 이렇게 납품됐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이 말은 뒤집어 보면은 한미반도체하고 삼성이 좀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한 견제구로 SK하이닉스가 ASMPT에 대한 물량을 본딩 장비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은근히 슬리는 게 아닐까. 둘 사이의 어떤 사자전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ASMPT, SK하이닉스 이 사자 간에 뭔가 복잡하고 얽힌 그러한 계약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HBM 8단은 콜테스트를 통과는 지금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이걸 중국에 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따라서 12단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는 8단 포기하고 12단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3분기 영업이익은 약 10조 정도, QOQ 마이너스 5% 이상, 10조가 깨지면 어닝 쇼크이고 10조와 11조 사이 나오면 오케이 이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은 약 10조 원, 시장 컨센서스 정도에 부합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DS, DRAM에서 5.3조, 네, 메모리가 6.3조, 빈면이 마이너스 1조, 다음 디스플레이가 1.4조, 핸드폰 2.6조, 다음에 가전, 자동차 이런 데 0.2조, 하만이 0.4조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사적으로 성과급 방향 예상 반영이 미리 좀 충당금을 쌓아야 되겠는 예상되는 가운데 메모리의 경우 수익성 추구 전략이 지속적으로 출하하는 가이던스 대비 소폭 부진을 하겠으나 가격은 양호하다. 즉 Q는 좀 부족하나 Q가 올라가면서 나름대로 균형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DRAM의 가격이 10%, 낸드가 6% 상승. 그 다음에 Q는 DRAM 마이너스 4%, 낸드는 마이너스 6%. 수요는 좀 죽은데 가격이 지켜주면서 똥돈을 맞출 것이다. 비모리는 세트 회복 지형에 따른 과동률 저하가 맞물리며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다. 거시경제 부진에 따른 세트의 더딘 회복, 핸드폰이 안 팔리는 거죠. 이로 인한 메모리 사이클 둔화를 반영해 2025년 영업이익을 약 50조 원으로 24%에 60조 원 정도 될 것 같았는데 50조 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거. 코멘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가이던스를 낮게 준다면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12월 말경에 이제 다시 최종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적인 것은 좀 있는 거죠. 따라서 10조를 지키느냐, 10조에서 11조 사이를 지키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보다 더 까지면 쇼크이고 이것에 사이에 있으면 가격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더 추가로 하락은 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2개월 포워드 PBR의 1.02 수준으로 역사적으로 하단에 있고 그렇죠. HBM, DDR5, DRAM 고용량 모듈 그렇죠. 그 다음 ESD 호조는 이런 것들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HBM에 대한 건데 이것은 8단은 중국에 팔고 있다. 네, 낮은 기저의 전통 세트 부진 메모리 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나치게 과장된 게 아니냐. 네, 사이클이 꺼지진 않고 둔하다. 일시적으로 둔화되고 다시 재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높아지고 있는 이 체력에 주목하고 단기적으로 전통 세트 업체의 재고 조정 가능성이 높지만 수요 낮은 기점인 2025년 레거시에 대한 보수적 설비 투자, HBM 수요 호조에 따른 커머디티 선당 공정 생산 능력 제약 지속, 업계의 프리미엄 제품군의 비중 확대 지속을 감안하면 단기 사이클 둔화 국면에서의 이익 기반은 예상 이상으로 견조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다. 개인적으로 메모리 사이클이 종료가 아닌 단기 둔화 및 재반등과 메모리 업계의 높아진 이익 체력에 초점을 맞춰 6만원 이하에서는 매수 영역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이 제일 지금 걱정하는 것은 레거시 반도체에서의 중국의 진출, 중국의 성장인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또 한번 다뤄봅시다. 중국 레거시 반도체 가격의 반등 강도, 반격 강도는 어떠냐? 지금은 기술 차이가 나난 곧 강력한 도전자로 등장할 것에 대해서는 명약관하죠. 네, 이건 저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큰 위기죠. 중국의 레거시 D램 공세는 5년 주기로 집행되는 중국의 반도체 투자기금의 금액을 살펴보는 게 효율적이다. 1기 2014년은 5,149억 위안을 투자했고 2기는 8,167억 위안, 3기는 1조 2천 위안으로 지속적으로 5년마다 여기 반도체 굴기에 돈이 막 투자되고 있다는 거죠. 중국 D램의 생산자인 CXMT가 이제 중국 D램을 주로 생산하는데, 생산 능력은 2024년 2Q에 50K, 22년 1Q에는 50K였고 24년 2Q는 155K까지 약 3배가 늘어났네요. 2025년 4Q에는 300K까지 또 여기서 2배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섭네요. 수량이. 22년은 50K, 24년 155K, 25년은 300K까지 늘어나는 이러한 무서운 D램. 싸구려 중저가 D램은 얘들이 또 다 잡는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 우리가 LCD 시장에서 한번 본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말 큰 문제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뭔가 큰 위기에 처할 것이다. 2024년 2분기 생산 능력 기준으로 10%, 25년 4분기에는 16% 수준의 글로벌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단기적으로는 DDR4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DDR5까지 오려면은 EUV가 있어야 되는데 ASML이 EUV 장비를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넘어오는 데는 시간이 좀 2, 3년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중저가 LPDDR4까지는 다 휘어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가격으로 DDR5까지 올라오는 데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결국 올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점으로 봐서 삼성은 정말 위기이다. 이게 이제 시장에 많이 반영된 거죠. 전체 D램 캐파에서 CXMT 점유율이 1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글로벌 D램 내 CXMT 생산량 점유율 5% 정도. D램에서는 15%, D램 내 CXMT는 5%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전체 D램 캐파가 15%이고 이게 CXMT 점유율이 15%란 거죠. 그죠? 네. 여기는 생산 능력 점유율이고 여기는 생산량 점유율이네요. 네. 능력은 15%까지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는 5%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삼성전자는 10조다. 10조가 떨어지면은 쇼크다. 그 다음에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LPDDR4 같은 것들은 이미 CXMT 중국 기업들이 많이 쫓아왔다. 하지만 EUV 공룡 장비가 있어야 DDR5로 넘어오는데 여기는 좀 시간이 4개 걸릴 것이다. 하지만 언젠간 넘어올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무섭게 쫓아온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다. 삼성과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 리스크에 위험에 처해 있다. 따라서 HBM 시장으로 가지 않으면 참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삼성전자는 30에서 50% 정도의 8단 HBM을 생산하는데 수율은 낮지만 이걸 지금 중국에 팔고 있다. 따라서 12단까지 가는데 좀 시간 벌기용으로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한 거죠. 네, 마지막으로 금주의 투자 전략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경기가 여전히 좋고 CPI가 하락 중이며 50pp 인하가 물 건너갔던 이 세 가지 요인을 잘 섞어서 봐야 된다. 그래서 박스권, 기술적 반등 정도가 배팅하면 될 것 같다. 따라서 바닥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 정도의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갈 것 같다. 10% 수준만 바라보자. 이렇게 하면 또 이익을 실현해야 되는 거죠. 다음은 중국 소비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경절 소비 추계가 매우 중요하죠. 향후에 국경절 소비 추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따라서 이게 중요한데 국경절 소비 추계가 예상을 상승하게 나타난다면 중국 주식이 본토 주식이 또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배팅 전략을 하자. 풀지 말고 하자. 그래서 타이거 차이나 CSI 레벨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익 올라올 때마다 좀 상승을 좀 덜어내야 되지만 다 덜어내진 말자. 한 30%에서 50%만 덜어내고 50%는 들고 있자.
또한 이제 수혜가 전망되는 오리온, 삼양식품, 농심, CJ 제일제당, 여행, 엔터, 그렇죠? 네, 중국 시장 개척, 섬유나 의류 이런 정도는 한번 살만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다음 주 이제 금투세가 유예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폐지에 사실 배팅을 하는데 짱구가 아니면 폐지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바이오 업종이 지금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금투세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해지가 된다고 유예가 되거나 폐지가 된다면 바이오가 가장 많이 올라갈 가능성. 따라서 이번 주에도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말자. 리가캠, 알테오제, 한올바이오, 파마, 에이프릴바이오, ABL바이오, 그 다음에 보로노이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들고 가자 이렇게 예상을 해보죠. 2차 전지는 3분기 실적이 최악입니다. 그러나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어느 정도 쾌짐을 건너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이제 중국이 꿈틀꿈틀을 한다면 이 다양한 소재, NCM에 들어간 소재들이 꿈틀꿈틀할 확률도 높아 보이죠. 이러면 가격 전가력이 생기고 지금보다도 가격이 좀 올라갈 가능성, 양극재 업체들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뭐 사자, 3분기, 4분기 바닥이고 내년에는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면 미리 사서 좀 들고 이미 한 번 올랐는데 쉬었다가 다시 이 조정을 받을 때 다시 매수를 좀 해서 가져가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의견을 냅니다. 방사는 현대 로템 정도만 들고 가면 될 것 같다. 기타 온전히 이제 미국이 가동이 중단된 3마일까지도 다시 가동을 시킬 정도로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온전히 좀 필요한데 그러나 이제 온전주는 좀 버리자. 항상 3일차로 끝나기 때문에 온전주는 건들지 말자. 조선은 나름대로 매력은 있는데 문제는 다른 섹터가 더 매력적이라는 거죠. 굳이 조선까지 사람들이 눈을 돌릴 만큼 그 정도의 매력은 아니기 때문에 조선주는 박스권 안에서 찌글찌글할 것 같다.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플러스 10% 정도 올라가면 이익을 실현하는 전략, 박스권 트레이딩 정도로 봐라. 네. 금주는 아시다시피 이번 주 금요일 미국 주시장에서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바닥을 잡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다. 하지만 끌고 갈 그 어떤 모멘텀은 일단 중동 전쟁이 좀 멈추고, 그렇죠? 멈추고 3분기 실적,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어서 실적들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야 되는데 이 두 개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변수로 작동을 할 것이다. CPI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박스권 정도의 움직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플러스 10% 정도면은 이익 실현해라. 한국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냐? 중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 같은 걸 사지만 단기적으로는 바이오라든지 중국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사서 들고 와서 더 상승할 때마다 조금씩 이익을 실현하는 전략,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투자 플레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주에 추천한 종목 저희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금주 추천 종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에 여쭤보신 분들 저희 카페에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관심 종목 올려놨으니까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카페입니다. 유료니까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주는 좀 뭔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그동안 조정을 받는 기간주는 가격 조정을 미국이 받았는데 고용이라는 것들이 탄탄함을 보여주면서 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플레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따라서 여기서 플러스 10% 정도면 단타 종목은 이익을 실현해라. 또 팔고 기다리는 거죠. 제약바이오가 제일 나아 보인다. 중국 소비주들이 좀 나아 보인다. 이 정도. 중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는 캐즘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살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또 승리하면서 잘 지냅시다. 자주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